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정적 자아상 치료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교재는 1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인격 장애의 그 요인이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인간의 그 이기성이나 자기중심적 요인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이런 요인이 다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태어날 때 누구나 다 I am not okay 이런 심리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인간의 그 심리를 그 어머니가 혹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긍정적인 심리로 만들어주는가, 그것은 이제 그 부모의 일차적인 수고이면서 또 동시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 수고 내지 자기 치료와 자기 회복 혹은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수양 내지 자기의 훈련,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더 긍정적인 그런 회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부정적인 자아상 치료를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론적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놨습니다. 이 34세 가정의 주부인 어떤 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소개해 놓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기가 막혀. 내가 나이를 먹더니 멍청해졌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중얼거리는 자기의 혼자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불행했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웠지만은 자기의 그 불만과 그 부정적인 그 자아상으로 인하여 자녀를 불안 가운데 키웠습니다. 자, 이런 맥락 때문에 친구들과 멀리하고, 이분의 마음 속에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호의를 가져도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자꾸 포기하거나 버려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버리는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늘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로 위로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넌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하지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또 이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 말을 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그 말을 거절과 냉대로 돌려주니까 말한 사람의 굉장히 참 그 말을 접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 차가움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는 받고 좀 도움은 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더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놓았습니다. 지수 이야기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 설거지를 하다가 컵을 깨면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 가족들은 지수가 하기 어려운 일만 시키고, 그리고 실수하면 또 비난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비난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고 어떤 일들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회피하게 되죠. 하지만 가족은 그 아이가 만만하고 아무 일이나 부려먹기 쉬우니까 계속 어떤 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일을 시켜놓고 또 실수하기만 하면 또 이제 비난하니까 이 아이는 끝없는 자기 학대를 하게 되고 그 아이의 자아상이 자꾸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친구들과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넘어질까 봐 굉장히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바보고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른 아이가 놀리고 다른 아이가 자기를 함부로 대해도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동생들이 자기를 언니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오히려 지수를 게으르고 혹은 무능하고 치 못한 그런 아이라고 혼을 내고 하니까 더 이 아이가 동생 보기에 못났고 무능한 언니로 보이고 이 아이는 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남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걱정이나 염려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없는 이 아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그는 점점 더 자신을 고립화시켜 나가며 자기를 파괴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의 맥락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 자아상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그 인지 방식이 이제 어떤 인지 방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짓을 할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행복을 맛볼지는 모르지만 곧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한때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행복,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으로 나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음의 상처만 받게 될지 모른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받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마음이 참 불안하고 압박감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래서 낯선 사람들, 새로운 자리, 어떤 그런 과업에 있는 그런
자리에는 결코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많겠습니까? 자,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도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자기 인식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느낌이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니까 또 자기가 역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또 자기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의 이 순환의 틀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자아상은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의 증상을 우리가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죠. 자신이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또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도가 자신감과 당당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의 과정을 넘어서야 마침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고비에 가서 그 넘어설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또 과도한 수줍음과 두려움이 있죠. 규칙과 법규에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규칙과 법규는 약간의 유도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떤 이런 운신의 폭 같은 것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박적인 순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정받기에 급급하거나 성취 지향적입니다.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전천후로 좋은 사람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없고 통합적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 자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인격 장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기성이나 자기 중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이 부정적 자아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왔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사랑과 적절한 애착, 그 긍정적인 애착, 이런 좋은 애착을 하지 못한 그런 맥락에서부터 또 부정적인 자아상은 또 이제 더 만들어지고,
이제 강화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에릭 번의 말처럼 I'm not okay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사랑해주고 좋은 애착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맥락 때문에 이제 부정적 자아상은 더 이제 심화되어지거나 더 강화되어지는 거죠. 물론 뭐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다 자녀를 낳았을 때는 특별한 그런 부모님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의 어떤 자기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모 외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부모 자신도 참으로 전능한 그런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완전하게 사랑하기에 부족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탓하거나 또 부모를 정죄하거나 부모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내 문제가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 규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부모는 이제 자녀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자녀의 아픔과 고통에서 이제 자녀를 치료도 해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발생했다고 하면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은 도움을 잘 주지 못한 부모의 탓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를 탓하려고 부모에게 대하여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유아는 말이죠. 자기라고 하는 이 셀프를 형성해 나갈 때, 이제, 애착 대상의 행동에 의하여 좌우되어진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 대상관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숙한 자기애와 병리적인 자기애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 그 그림을 보시게 되어지면 유아의 1차적인 자기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유아는 말이죠. 누구나 어떤 그 전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능에 대한 욕구는 사실 순진한 그런 욕구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욕구인 거죠. 그건 당연히 모든 그 유아가 갖는 욕구인 거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주도 태양도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유아는 전능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유아의 욕구가 이제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일 거라고 믿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아가 이제 태어나서 1세 정도 되어지면 이제 유아가 엄마로부터 자기가 심리적으로 이제 별개의 존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아가 심리적으로 출생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는 여전히 이제 엄마의 그 태중에 있는 존재다. 엄마와 하나 된 존재다.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1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엄마와 나는 별개의 존재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이제 유아는 점점점 이제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아가 사회화 과정을 걷는 첫 번째 훈련은 이제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똥오줌 가리기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큰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유아는 자기 애가 손상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어떤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습니까? 그 손상된 자기 애가 이제 복구가 되어지는 그런 복구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성숙한 자기애로 갈 수도 있고, 손상된 자기애가 복구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더 복구되지 못해서 병리적인 자기애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의 길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숙한 자기애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되려고 하면 이제 사랑을 많이 줘야, 사랑을 많이 주면서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가 점점 엄마의 사랑 안에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을 안 주고 냉혹하고 좀 이렇게 무섭게 자꾸만 거절하거나 혼내면 아이는 이제 자꾸 배척을 받으니까 이 아이는 병리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상, 그 자아상에 있어서 어떤 맥락에 이제 자아상이 있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자아상의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더 나가서 그 자아상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자기애가 어떤 식으로 성숙한 자기애로 발전되어질 수 있을까? 지금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 또 내가 자기애를 건강하게 잘 만들지 못했다면, 내 안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요인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고, 또 더 나가서 내 주변에 내가 누군가를 상담하려 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맥락과 삶의 현재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과거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아픔을 찾아내는 이런 맥락적 접근이 매우 유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첫 강의는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 둘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강의를 이제 마칠 때 제가 부정적 자아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양육 스타일이 있는데, 그 양육 스타일은 둘째 강의로 넘어가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